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다들 뭐 칩 성능이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다른 걸 보려고 해요. 엔비디아 성공의 진짜 엔진, 그 조직 문화에 숨겨진 비밀, 이른바 압력솥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그 진짜 비밀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한 회사가 기술의 미래를 말 그대로 지배하게 된 걸까요? 그 답이요. 단순히 칩이 더 빨라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바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거기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이 보여요. 한쪽에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혁신의 천국이다 이렇게 극찬을 받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냥 사람을 갈아 넣는 모든 걸 태워버리는 압력솥이라는 거죠. 오늘 저랑 같이 이 두 얼굴의 비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그 혁신의 천국이라는 측면부터요. 엔비디아를 지금의 혁신 아이콘으로 만든 힘, 바로 실패할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긴 호흡으로 설계된 문화가 어떻게 그들을 정상에 올려놓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역시 3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온 CEO 젠손 황의 장기적인 비전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회사가 분기 실적 이런 거에 목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거죠. 그리고 이 비전이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통해서 현장까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망했다 이게 아니라 오케이, 좋은 데이터 얻었네 하면서 다음 혁신의 사산으로 삼는 거죠. 이야, 이 선순환, 이게 바로 혁신 문화의 핵심입니다. 이런 문화에서 탄생한 엔비디아만의 아주 독특한 생존 전략이 있는데요. 바로 연쇄 피벗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좀 안 될 것 같은 사업은 미련 없이 아주 과감하게 접어버리고 거기서 얻은 교훈,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더 큰 시장으로 확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점프하기 위한 전략적인 전환이라는 거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역사를 보면 이게 딱 드러납니다. 처음에 만든 GPU가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그걸 딛고 일어나서 시장의 최강자가 됐고요. 또 모바일 칩 시장에서 고전할 때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자동차랑 AI로 방향을 틀어버렸죠. 이 타임라인 자체가 연쇄 피벗 전략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한 반도체 전문가가 이 부분을 아주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성공의 발판으로 만드는 이 놀라운 회복 탄력성. 바로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냥 칩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 전체의 기술 지도를 그리는 그런 거대한 연구 집단이 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와, 정말 통찰력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너무 재미없겠죠?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이제 이야기의 다른 쪽면, 바로 그 무시무시한 압력솥의 내부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눈부신 혁신 뒤에는 과연 어떤 대가, 어떤 인적 비용이 숨어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외의 데이터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진짜 재밌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이직률을 보니까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 평균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압력솥 안에서 사람들은 왜 나가지 않는 걸까요? 아니, 못 나가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한 HR 전문가가 아주 뼈아픈 개념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로 황금수갑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주식 보상, 이 달콤한 족쇄에 손목이 채워져서 몸은 힘들고 번아웃이 와도 차마 떠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몰입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상 때문에 붙잡혀 있는 거다라는 분석인데,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이런 압력솥 모델이 당연히 리스크가 없을 수 없겠죠. 자, 여기 정리된 걸 보시면요. 이런 극심한 압박은 결국 개인의 창의성을 말려 죽일 수 있고요. 또 이런 환경에서 버티는 비슷한 사람들만 남게 되면서 문화가 획일적으로 변할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심리적 안정감, 즉 여기선 실수해도 괜찮아 라는 믿음 대신에 리더에 대한 두려움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복종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해봐야겠죠. 혁신의 천국 그리고 압력솥, 이 완전히 모순돼 보이는 두 얼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 이 역설의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엔비디아를 무슨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인 대학 연구실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학자가 아니에요. 차라리 과거의 전설적인 벨 연구소나 지금의 스페이스X처럼 시장을 정복한다는 이 단 하나의 아주 명확한 미션을 향해서 돌격하는 뭐랄까 산업 R&D 전사들이라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실패라는 단어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먼저 탐구 지향적 실패가 있어요. 이건 순수하게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는 말 그대로 노벨상을 목표로 하는 그런 실패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패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목표 지향적 실패라고 불러야 해요. 이건 시장 지배와 승리라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실패예요. 실패의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드디어 비밀이 풀렸습니다. 엔비디아의 핵심은 모순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공존이었던 거죠. 장기적인 연구를 허용하는 그 느슨함과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결과를 내야만 하는 그 강력한 압박. 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개의 힘이 서로를 막 밀고 당기면서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엔진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바로 이 기묘한 공존이야말로 엔비디아가 기술 생태계 전체의 표준을 만드는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엔비디아의 궁극적인 경쟁 우위, 그 비결 중의 비결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시간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회사가 엔비디아처럼 되고 싶다면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뭐 사무실에 간식 쌓아놓고 이런 걸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첫째, 리더와 투자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시간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요. 둘째, 지난번 성과가 아니라 다음 실험을 위한 이른바 실패 예산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중간에 왜곡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최고 경영진에게까지 바로 전달될 수 있는 평평한 조직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비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속도는 칩이 만들죠. 하지만 그 빠른 속도를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을 정하고 또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지속 가능성, 그건 결국 문화가 만드는 겁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성능이란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기꺼이 기다려주는 시간의 곱으로 완성된다는 것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엔비디아가 보여준 이 방식, 즉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고압박, 고보상 모델만이 과연 미래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